요즘 건물주분들, 특히나 최근에 건물 매입하신 분들께서 힘들게 꺼내시는 말이 있죠. 아, 이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. 이거 임차인들 나간다는데 어떡하죠? 임대료 받으셔가지고 이자 내고 투자 목적으로 사셨는데 임차인들이 나간다. 이거 정말 큰일이죠. 그런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나온다라고 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왜 임차인들이 나간다 하는지, 그 이유와 임차인들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설명드릴게요. 그럼 임차인들이 왜 나갈까요? 대표님 계약하실 때 임대인, 그러니까 상대편 매도인이죠. 그리고 중개인, 분명히 임차인들 안전하고 몇 년 됐고 앞으로도 몇 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잔금 한 달 앞뒀는데 퇴거 통보를 하네요.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됐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임차인들도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퇴거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불법은 아닌데 불법 아닌 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어서예요. 일단은 임차인들이 나간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, 바로 사기꾼들 때문이죠. 이 임차인부터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. 물론 정말 임차인이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서 장사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건물주가 바뀐다니까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임차인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 한때 그랬죠. 강남에 땅 싸게 사서 사옥 지어서 임차인 맞춘 다음에 수익률 세팅해놓고 건물 파는 PM사들이 꽤나 유행했습니다. 그런 PM사들 대표님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런 데들 맞고요. 그런 데에서 건물을 짓습니다. 잘 지어요, 하자 없이. 그런데 임차인이 안 맞춰집니다. 저희 한참 코로나 때 힘들 때 있잖아요. 2020년, 21년, 22년. 이때는 돈이 정말 많이 풀려 있었고 나라에서도 돈을 푸는 추세였고 임차인들 역시 스타트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임대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 놓으면 통임대로 정말 높은 금액에 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. 위치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강남이냐 서초냐 다 상관이 없었죠. 그런데 임대 시장 코로나 풀리면서 다시 안 좋아졌고 임차인들 다 퇴거하고 지금 임차인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근데 그 PM사들에서 맞춘 임차인들이 짱짱해요. 아, 여기 임대료 주고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임대를 잘 맞춰서 건물 매매를 진행합니다.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쳤더니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미납을 하네요. 그렇게 한두 달 지나니까 본인들은 그냥 보증금 포기하고 나가겠다라고 합니다. 이런 경우가 꽤나 유행했었죠. 기사에도 뜨고 그랬었고요. 그런데 결론은 이게 다 매도인, 중개인, 그리고 임차인이 한통속이었던 거죠. 서로 짜고 임차인들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전을 해줍니다. 그리고 임차인은 3에서 6개월 정도만 진짜 임차인인 척 임대료 납부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계약을 치르죠. 매매 계약이 되면은 매도인은 팔고 잔금 받고 끝, 중개인은 팔아줬으니까 끝, 그리고 임차인도 임대료 미납하고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임차인이 정말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계약을 한 케이스인데요. 한남동에 있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인데 1, 2, 3층을 임차인이 다 쓰고 있었어요. 4층은 따로 임대를 주고 있었고. 근데 그 임차인도 아마 한 7년인가 8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아마 이번이 4년인가 5년 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년 1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를 할 테니 잔금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왔대요.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. 뭐 임대인이 매수인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임차인도 일부러 매수인이 잘못되기 위해서 퇴거를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다른 사업과 준비하던 과정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그 타이밍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한 거죠. 어쨌든 사기를 당했든 상황이 그렇게 됐든 임차인이 나가는 거는 결정이 된 거고, 이 상황에서 대표님들께서는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 첫 번째, 대표님께서는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. 지금 어쨌든 공실이 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고 이미 공실이 났습니다.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갈지 빠르게 정리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시고요. 건물을 가지고 가시는 걸로 결정이 되셨다. 그럼 여기서 또 과연 여기가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인지 싸게라도 임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지도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계약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기존 임차인분도 꾸준히 영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권리금까지 있는 건물이었어요.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임차인과 협의를 하고 매도인, 매수인이 협의를 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. 이렇게 임차인을 구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임대가 잘 안 맞춰지는 지역에 임대 수익률만 보고 사셨던 대표님들께서는 빠르게 마음을 정리하고 기존에 내가 받았던 임대료보다 70%, 80% 이하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빨리 임차를 맞추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. 지금 임대차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똑같고요. 임차인들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3년, 5년 뒤까지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있어서 좀 장기로 하시고 임대료를 이자 커버 가능한 수준,
그리고 렌트프리 기간도 여유 있게 줘서 빠르게 임차를 유치하시는 쪽으로 방향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임대료 내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미 이 건물에 대한 정이 떨어졌다 라고 하시면은 매수자를 찾아야 됩니다. 근데 대표님께서 사신 금액에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조금 저렴한 금액이라도 컨텐츠가 있는 매수자한테 빨리 파시고 대표님은 남은 자금으로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길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갑자기 이제야 임대료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나가겠다라는 통보가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는 건 하수죠.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현실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보세요.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맹자가 이런 말을 했죠.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하면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반드시 먼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. 제가 이제 대표님들께 버텨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빠르게 해결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가 줄어든다고 하죠. 임차인이 나가는 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.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기회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조금 더 큰 건물, 조금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게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죠.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제 연락처랑 링크 남겨놨으니까요.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대표님들께 일말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